오전에 이제 그 이종성 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제 피지컬 이렇게 하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좀 왜 이제 저렇게 하는 건지, 저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피지컬 하는 방법이랑 이제 DTR이라고 해서 이제 주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인솔 까는 거, 이게 이제 어떤 근거로 이제 그 시작이 됐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제 이제 강의의 이제 목표는 JSHA 이제 치료의 이제 핵심 원리인 DTR과 이제 인솔의 사용법을 이해를 하고 이걸 이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게 이제 도와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면 JSHA를 해야 되냐?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뭐 한발석이나 뭐 쪼그리 앉기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저희가 하는 이제 인솔이나 DTR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근거가 있는 치료 방법이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왜 이제 뭐 난 팔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왜 척추에 이제 주사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파이널 엔진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JSHA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무릎 통증의 증례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2년 이제 12월에 이제 처음 JSHA를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이 자리에서 이제 배우러 왔었고, 그래서 이거를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걸 이제 느끼고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JSHA인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통증 어떻게 치료하시냐면 대부분 뭐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환자분 아프다고 하면 거기 이제 염증이 있으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하거나 그쪽으로 이제 주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잘 낫는데 잘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보냐 하면은 그 주변부나 아니면 신경을 치료를 해보죠. 그래도 안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상이 있으니까 프롤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프롤로를 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통증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왔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면 그 염증이나 이런 게 이제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거예요. 프롤로 하시면 아시겠지만 염증은 이제 나쁜 게 아니거든요. 프롤로는 이제 염증을 유발시켜서 이제 강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건 원래 이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힐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저희가 자꾸 이제 염증만 자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나쁜 건 염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이제 염증만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염증만 치료하는 건 뭐 스테로이드 쓰든 안 쓰든 염증만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여기 이 논문에서 이제 알 수 있는데, 급성 요통 있는 환자분들 98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이제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통증이 이제 해결된 그룹과 안 해결된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했던 거는 이 염증을 주도하는 이제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성으로 가는 그 기전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고, 그래서 뭐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이제 해봤을 때 급성요통에서 저희가 이제 NSAID를 엄청 많이 쓰는데 이제 그 환자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NSAID를 쓰신 분들이 이제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염증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를 쓰든 NSAID를 쓰든 이제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치료,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그러면 근본 원인이 뭐냐? 그래서 JSH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구조적, 화학적, 정신적 스트레스 이 세 가지 중에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가장 주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서 있는데 이제 뉴트럴이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건물로 생각하면 건물이 이제 기울어져 있으면 이제 무너지거나 뭔가 손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중력하에 있는 우리 몸이 이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걷거나 서 있거나 했을 때 뉴트럴이 아니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뉴트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이제 JS의 이제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골반의 정렬이 이제 균형을 잃은 상태를 이제 부정렬이라고 하는 거고, 이 부정렬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몸이 이제 어떻게든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보상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정렬은 이제 골반의 변이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면 골반의 변이가 생기냐? 그럼 JS는 이제 세 가지를 보통 보는데 족저근 높이 차이에 대한 다리 길이 차이, 그리고 이제 복사근의 톤에 의한 차이, 그리고 악관절의 높이 차이에 의한 TMJ 문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족저근 높이 차이에 의한 다리 길이 차이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솔이랑 이런 것들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고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희가 이미 그 환경 자체가 이제 기울어진 환경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원인이 돼서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게 이제 원인이 돼서 이제 지지근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쪽이 이제 약해지면 이제 골반에 변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보상성 측만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측만 때문에 이제 보통 저희가 JS에서 제일 흔한 게 이제 우천 좌요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틀리게 되면 저기서 보이듯이 신경이 이제 스트레칭 되면서 신경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신경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 약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을 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JS 치료의 이제 기본 전제는 구조적 불안정성은 기능을 제한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개선이 되면서 통증이 호전이 된다. 이런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반 변이를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인솔이랑 주사랑 이제 운동을 이제 같이 시키는데 인솔은 서브탈라스 조인트 이제 발목 쪽을 이제 교정을 하는 거고요. JS 주사를 통해서 룸보 펠빅 쪽을 교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 만들어 놓은 정렬을 유지시키고 이제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증 치료에서 강구하고 있는 통증의 근본 원인인 부정열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JS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열을 치료한다는 거는 무게 중심선을 최적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CIS를 정상화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 기능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염증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이제 비교해서 써놨는데 제가 이 강의록도 이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보통 이 CIS가 뭔지 잘 몰라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침에 이종성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entral Integrated State of Neuron이라고 해서 중추 신경계 내에서 신경세포가 신호를 통합해서 근육에 적절한 반응을 전달하는 상태를 CI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 설명하면서 CIS가 좋아지는 방향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엑스레이가 이제 좋아지는 방향, 그리고 힘이 좋아지는 방향,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지는 방향, 통증이 좋아지는 방향. 이게 이제 CIS가 좋아지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맨발을 체크를 하고 이제 한발 서기를 시키고 뭐 쪼그리 앉기도 시키고 저는 이제 제자리 걷기도 시켜 보는데요. 이 네 가지를 왜 시키냐? 보통 맨발 체크를 환자분들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서 보세요 하면 제일 흔한 게 이제 이렇게 서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오른쪽 발이 이제 바깥쪽으로 돌고 그러면서 이제 아치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왼발은 이제 중립이나 안쪽으로 말리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몸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흔한 부정열 패턴입니다. 그러면 저걸 보면 환자분이 골반이 틀어져 있겠구나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발을 보면 원래 정상은 이제 이게 이제 정상 발인 거죠. 근데 이제 발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 새끼발가락이랑 이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이제 말리게 되는 이런 패턴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것도 부정열이기 때문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발가락을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원래는 저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못 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골반과 발에 부정열이 있고 신발이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신발을 좀 바꾸는 게 도움이 되시겠다. 그리고 발가락에 진짜 힘을 너무 못 쓴다. 저희가 이제 용기 도수라고 하는데 이제 발가락 도수 같은 거를 해서 그리고 이제 환자분한테 운동 교육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좋아지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게 이제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발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인솔을 쓰면 인솔의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은 그렇게 이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발 서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한발 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한 발을 서는데 이렇게 서 있다. 그럼 그분은 이렇게 걷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행 불안정성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양측을 비교해서 약한 쪽을 이제 운동시키면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벽이나 의자를 사용해서 이제 균형을 잡는 거를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를 이제 좀 펴고 복근을 이제 살짝 이제 조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어를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할 때는 맨발로 하셔야 됩니다. 한발서기 이렇게 하시는 거 저희가 이제 발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우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통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으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발가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발가락을 움직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발목으로 막 이렇게 서려고 하지 발가락의 힘으로 이렇게 서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발가락이 이제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한발서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 도움이 되거든요. 발가락 운동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코어도 자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균형 감각이나 이제 하체 근력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쪼그리 앉기는 이제 뭐 해보면 대부분 앵클이 이제 제한이 많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뒤꿈치가 들리면서 앉거나 아니면 아예 잘 못 앉거나, 그게 이제 발목 가동성이랑 고관절의 가동성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운동을 시키진 않거든요, 이거로는. 왜냐하면 이제 부정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딥스쿼트 같은 거 하다가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용으로만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자리 걷기를 이제 저는 이제 시켜 보는데, 근데 제자리 걷기 시켜 보면 환자분들이 제대로 걸으시는 분도 많긴 한데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이랑 왼쪽이 보통은 제자리 걸으면 이렇게 똑같이 걸어야 되는데 이제 오른쪽이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걸으면서 돌아가요. 몸이 스스로 제자리 걷기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이제 운동을 시키면 당연히 이제 균형 감각도 생길 수 있고 유산소 운동이고 하지 근력도 이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 방법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보시면 저희가 이제 JS 피지컬을 하는 거는 신체 불균형 원인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확인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내가 몸이 이상하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겸 운동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다시 해보면 좋아지면 환자도 이제 느끼는 거죠.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피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힐리프트 인솔의 이제 이론적 근거를 이제 한 2가지 논문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특이적인 로우백 페인이 있는 환자군 중에서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인솔을 통해서 치료한 그런 논문인데요. 다리 길이 차이가 이제 허리 통증이랑 측만증을 유발을 하고, 다리 길이 차이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 방법이 힐리프트 인솔을 사용하는 거라고 밝히고 있고, 그래서 다리 길이 차이랑 허리 통증 사이의 관계성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대상은 한 80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2년간 추적 관찰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7.8점이었던 그 통증 점수가 한 4개월 지나니까 1.1점으로 줄었고, 2년 후에는 거의 통증이 없었다. 그리고 악화된 경우도 없었다. 그리고 딴 거 한 게 없거든요. 치료는 다리 길이 차 있는 사람한테 그냥 힐리프트 인솔만 이제 써본 거죠. 그래도 이렇게 좋아진다. 통증도 좋아지고 자세도 좋아진다. 그래서 힐리프트 인솔은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요통 환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서 이제 자세 불균형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여기도 이제 자세 불균형은 몸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메카니컬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게 이제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는 저희 JS의 관점이랑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논문이죠. 그러면서 통증의 원인을 이제 3가지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게 CNS랑 세이크럴 베이스랑 앵클 앤 핏이라고 이제 3군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3개를 맞춰주는 거죠. 균형을. 발목이랑 세이크럴 베이스랑 이제 CNS에 이제 그 정렬을 맞춰주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치료가 된다. 그런 내용의 이제 논문입니다. 힐리프트 인솔을 써서 발을 교정하면 세이크럴 베이스가 균형을 이루면서 CNS가 정상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러면 통증의 원인인 메카니컬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지면서 통증이 감소한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세이크럴 베이스가 이제 안 맞는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환자한테 힐리프트 인솔을 써서 이제 맞춰주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치료한 증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분은 이제 18mm 정도 세이크럴 베이스가 이제 왼쪽이 낮고, 이제 스콜리오시스가 이제 13도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맞춰주니까 9도로 감소했다. 그리고 사지탈 쪽에서 로도시스도 52도에서 이제 35도로 감소하는 걸 증례로 보여주셨고, 그게 단순히 이제 허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머리나 목, 그리고 다리 쪽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다 치료했을 때 다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통증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은 이렇게 3개월 정도 치료를 했을 때 힐리프트 인솔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졌다는 증례를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힐리프트 인솔은 이제 골반과 척추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는 이제 뭐 선생님들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DTR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근육에다 주사를 해서 경막의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하는 거를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아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크레니오세이크럴 시스템이랑 마이오듀랄 브릿지 컴플렉스 그리고 크레니오세이크럴 테크닉이라고 하는 도수치료 테크닉 이 세 가지를 이제 이해하시면 알 수 있는데 크레니오세이크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경막을 통해서 천추와 이제 두개골이 이제 연결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저기서 보면 천추가 이제 틀어지면 당연히 이제 목이랑 이제 두개골 쪽에 영향을 미치겠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교정을 하는 인솔을 써서 교정을 하는 게 이제 목이나 이제 다른 쪽에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거고 위쪽을 교정하면 이제 아래쪽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 그 근육을 치료한다고 실제로 이제 경막의 긴장이 완화될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 보면은 이제 해부학 논문인데 이제 어퍼 서비컬 스파인에 있는 이제 듀라마타가 이제 서브오스피탈 쪽에 있는 그 소프트 티슈와 연결돼 있다고 하는 이제 해부학 논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마이오듀랄 브릿지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듀라와 서브오스피탈 머슬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구조물이고 보통 이제 서비코제닉 헤데이크와 같은 이제 상부 경추 기능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데바에서 보면 이제 이게 뉴컬 리거먼트고 이게 듀라인데 뉴컬 리거먼트를 이제 잡아당기면 수동적으로 잡아당기면 그러면 듀라가 이제 잡아당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여기를 릴리즈 시키면 여기가 릴리즈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면 신경이 잡아당겨지는 걸 해부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주면 당연히 이 스트레치도 이제 좋아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 뭐 당연히 목이 이제 그렇게 연결돼 있으면 주사하면 이제 목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주사 많이 하시니까. 근데 목을 치료했는데 하지 쪽의 증상이 좋아질 수 있냐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그 논문인데 이 논문에 보면 이제 CST라고 아까 말씀드린 크레니오세이크럴 세라피라고 해서 도수에서 하는 테크닉인데 이걸 했을 때 햄스트링 환자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지 238명을 대상으로 이제 치료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좋아졌다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CST는 여기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상부 경추에서 듀라는 마이오듀랄 브릿지를 통해서 서브오시피탈 머슬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척추에서 비슷한 구조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이오듀랄 브릿지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크레니오세이크럴 시스템과 CST 논문을 통해서 상부 경추 문제도 하지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정열로 인해서 발생한 경막의 긴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통증과 신체 질환을 DTR을 통해서 경막의 긴장을 완화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팔다리가 없는 분이 이제 걷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걷습니다. 다리가 없으신데. 네, 이게 이제 스파이널 엔진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으로. 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척추가 이제 단순한 지지 구조물이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기계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척추의 움직임은 이제 보행뿐 아니라 모든 움직임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 척추의 구조와 기능을 기계적 시스템으로 설명함으로써 이제 척추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척추가 이제 측면 굴곡을 하는 거를 이제 축 회전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골반을 움직이고 머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골반 움직이고 머리 안정화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 이제 보행할 때 이제 안정성과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축을 회전하면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지려면 요추에 전만이 있어야 되고 흉추는 후만이 있어야 되고 경추는 전만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야 그 머리를 안정화시키면서 이제 골반을 같이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스파인은 뉴트럴로 있을 때의 움직임이랑 뉴트럴이 아닐 때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척추가 이제 중립 위치에 있으면 이제 세이크롬이랑 룸바의 움직임은 이제 반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천 좌요가 이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으면 우천 좌요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척추가 중립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천 우요도 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저 이제 팔다리가 없는 분한테 네칼라를 해서 목의 움직임을 제한을 시켜 봤어요. 그래서 걷게 하니까 걸을 수는 있는데 움직임이 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깨를 못 움직이게 이제 해보니까 아예 걷지를 못하더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 목 어디인가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확장을 해서 SI 조인트의 무브먼트도 아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SI 조인트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세이크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제 그 소 원장님이 아마 파워 DTR이라고 아마 하실 거거든요. 뒤에 강의를. 그 파워 DTR 하면 앞에서 이제 이종성 원장님 이제 S2에 이제 주사하는 거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S1이랑 S3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구조적으로 그 축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약간 어드밴스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하여튼 그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S1이랑 S3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어드밴스드에서 했어야 됐나 봅니다. 기초에서 제가 잘못했는데 하여튼 넘어가면 일단은 그래도 아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그거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는 단순한 지지 구조물이 아니고 움직이는 이제 기계적 시스템이고, 그래서 경추의 전만, 흉추의 후만, 요추의 전만을 포함한 척추의 정렬. 그러니까 저희가 AP로 보는 이 정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척추의 이제 S자 커브라고 하는 그 정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척추의 부정렬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움직임에 영향을 주겠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러면 이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 상하지 움직임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하지에 부정렬이 생기고 부정렬이 생기면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하지를 치료를 하려면 이제 척추를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근데 상당히 어렵죠. 난해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제 하던 거 그냥 하고, 그리고 인솔만 깔았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내가 이거에 좀 이제 확실히 좀 괜찮으면 그다음에 이제 DTR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 원래 하던 거 하고 DTR만 하는 거죠. 세이크롬이랑 이제 목 쪽에. 근데 또 주사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 다이나믹 DTR이라고 해서 오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어려운 방법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이제 세이크롬 쪽에 주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예전에 이제 소 원장님이 이제 테이핑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핑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JS에 적합한 환자군을 본인이 이제 정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이제 JS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케이스가 오면 그렇게 이제 치료를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험치를 쌓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환자군을 이제 높여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다이나믹 DT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2에 요렇게 바로마 오일을 바르고, 그다음에 C0 쪽에 요렇게 그리고 마스토이드 쪽에 요렇게 이제 바르는 방법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자석으로 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누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거 이제 못 하겠으면 처음에 이제 C2에다만
오일을 발라서 ST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좋아지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쪽에다 주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이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C0나 뭐 그 마스토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일만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테이핑은 여기다가 이 사선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테이핑도 해서 만약에 좋아지면 여기는 이제 펠비스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방향성으로 이제 주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석 없이도.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무릎 케이스를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게도 하겠습니다. 이제 66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제 우천 자요가 있으면 이제 오른쪽 이렇게 이제 틀어지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 내측에 이제 OA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 보시면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이제 OA가 와 있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니까 물도 차 있고 메니스커스도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전형적 OA 환자구나. 그래서 이 환자분 또 뭐 무릎에 이제 연골 주사 맞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골 주사 했습니다. 근데 연골 주사 하기 전 연골 주사 하기 전에 엑스레이는 찍어봤는데 일단 보면 라이트 숏넥이고 척추 정렬은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관절갈 내 주사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JS 하십시다 설득을 해서 이제 JS를 하니까 이제 우천 자요가 나와서 우천 자요하고 깔창 깔고 그리고 이제 좋아지셨는데 그래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 베어푸십니다. 신발을 빼고 찍었는데 66세에 그렇게 힘이 없던 그런 분도 하면 좋아지십니다. 사진상으로. 그리고 보시면 되게 코어가 약해서 힘을 제대로 서 있지 못하셨던 분인데 그 몇 번 치료했다고 저렇게 좋아지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세 이제 여자 환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ROTC 훈련하다가 이제 무릎이 다쳐서 이제 내원하셨는데 초음파 검사해 보니까 특별히 막 심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사도 하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보호대만 주고 이제 보냈는데 근데 통증이 계속해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마 다리 그 하지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 척추 사진을 찍으니까 진짜 전형적으로 라이트 숏렉 환자의 증상이 이제 나타났었고 그래서 이분은 주사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오일만 발랐습니다. 바로마 오일 이제 여기랑 안쪽으로 오일을 바르고 이제 운동을 시키고 그것만 해도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안 해보셨겠지만 해보시면 실제로 좋아집니다. 깔창만 쓰고 그래서 깔창 쓰면 당연히 이제 이 젊은 분이니까 좋아지는데 결국 이분은 아마 처음에 이제 다친 것도 우천 좌요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이제 무릎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뭔가 훈련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무릎이 다쳤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바로 잡아주면 젊은 분이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일본 여자분인데 65세 여자 환자분 무릎이 이제 양측이 다 아프심. 보통은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안쪽이 아파야 되거든요. OA가 많이 와야 되거든요. 우천 자요라면. 근데 이분은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입니다. 왼쪽이 OA가 더 심하세요. 그리고 아픈 것도 오른쪽 무릎은 ITB 쪽 외측이 아프고 왼쪽 무릎은 내측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요추의 전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정렬이 잘 안 맞는 흉추도 마찬가지. 거의 이제 플랫백에 그 펠비스도 포스테리어 틸트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정렬이 이제 잘 안 맞는 환자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JS를 해보니까 이분은 우천 우요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천 우요에만 치료를 했습니다. 오른쪽이 아파도 우천 우요, 좌측이 아파도 우천 우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지셨죠. 그러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APS는 사실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커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증 백과사전이라고 유튜브 하는데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거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